오늘은 AI 시대의 진짜 수혜주를 담고 있는 AI 병목 현상과 관련된 ETF 3가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AI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 전송과 전력 등 인프라의 한계를 해결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과 같은 조정 시기에 포트폴리오에 담아둬야 할 매력적인 ETF들을 핵심 위주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상품은 코덱스 미국 AI 광통신 네트워크 ETF로 AI 반도체가 아닌 반도체를 연결하는 광통신과 네트워크 기술에 집중하는 테마형 상품입니다. AI 연산이 확대되면서 GPU 수가 급증하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GPU 간 데이터 전송 병목 현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ETF는 바로 이러한 데이터 병목 현상을 광통신과 네트워킹 장비로 해소하는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루멘텀이 23.68%, 코이런트가 20.96%, 시에나가 20.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세 개의 핵심 기업의 60% 이상의 비중을 몰아서 투자하는 구조로 광통신 대장주들에 대한 강한 베팅을 보여줍니다. 그 외에 다수 종목들은 코닝 6.05%, 마벨 테크놀로지 5.6%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며 핵심 3사를 보조하는 형태를 띱니다. 주요 구성 종목들의 구체적인 사업 분야를 뜯어보면 비중 1위인 루멘텀은 광트랜시버용 레이저와 광학 부품을 주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코이런트 역시 광학 부품과 통신 모듈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에나는 장거리 광전송과 데이터 센터 인터커넥트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광섬유를 만드는 코닝이나 실리콘 포토닉스 파운드리 인타워 세미컨덕터 등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광통신 산업 전반의 기술력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의 주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는 AI 데이터 센터의 다음 병목이 바로 연결 속도이며 이를 위해 기존 800기가에서 1.6테라로 광통신 업그레이드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구리 케이블은 장거리 전송 시 전력과 발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속이면서도 저전력 전송에 유리한 광통신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전송 속도가 상승함에 따라 고성능 레이저, 광트랜시버나 광학 모듈의 단가와 탑재량이 증가하여 관련 부품 기업들의 강한 수혜가 예상됩니다. 또한 해당 ETF는 광트랜시버 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광섬유, 네트워크망, 광통신 반도체 등 데이터가 이동하는 경로 전체에 골고루 투자한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일반적인 AI ETF들이 대형 기술주 위주로 구성되어 광통신 업황의 실적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반면 이 상품은 광통신 상위 3개 기업의 비중이 약 64%에 달합니다. 이는 광통신 밸류체인의 성장을 가장 순도 높게 추종할 수 있는 집중형 포트폴리오라는 점에서 기존 AI 반도체 ETF와 훌륭한 보완관계를 이룹니다. 해당 ETF의 기본 정보를 정리해보면 7월 24일 마감 기준으로 현재 주가는 11,840원이며 시가총액은 약 4,200억 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31일에 상장된 비교적 신생 ETF로 실비용은 약 0.73%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분배금 측면에서의 메리트는 존재하지 않으며 광통신 테마의 성장성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관심을 가질 만한 ETF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체를 겨냥하는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 ETF입니다. 이 ETF는 지수 구성 종목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제조 3사의 전체 비중의 75%를 집중 투자하는 핵심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나머지 25%는 HBM과 관련된 테스트, 후공정 장비, 부품 및 소재 기업군으로 채워져 정기 변경 시 종목당 최대 비중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포트폴리오 비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마이크론이 32.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가 25%, 삼성전자가 20.61%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하위 장비 기업 중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8.53%, 램리서치가 7.74%로 유의미한 비중을 보이며 샌디스크 등 낸드 관련 종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미국 마이크론까지 포함하여 글로벌 메모리 3사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특정 기업의 HBM 고객사 확보 실패나 인증 지연 같은 개별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메모리 산업 전체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추정하게 해줍니다. 더불어 HBM에만 국한되지 않고 서버 D램과 낸드 플래시까지 투자 영역을 확대하여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기업용 SSD 등 폭넓은 메모리 수요로 확산되는 국면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메모리 가격 상승이 업체들의 이익 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장비 업체의 수주 증가로 연결되는 설비 투자 확대 사이클까지 포착합니다. 전공정 장비부터 테라다인,
한미반도체 같은 테스트 및 투공정 기업들이 편입되어 있어 메모리 업황 호조의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 글로벌 반도체 ETF보다 메모리 3사에 절대적인 비중을 두기 때문에 D램 가격이 상승하고 HBM 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훨씬 더 강력하고 민감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매우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 ETF의 현재 상황을 요약하면 105,900원의 주가를 기록 중이며 시가총액은 약 1조 7,800억 원에 달하는 대형 상품입니다. 2022년 9월 22일에 상장되어 운용 이력이 어느 정도 쌓여 있고 실비용은 약 1.14%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매년 5월에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분배율은 0.09% 수준으로 배당보다는 메모리 사이클의 자본 차익에 집중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ETF는 전력 생산부터 냉각 시스템까지 AI 인프라 전반을 다루는 타이거 글로벌 AI 전력 인프라 액티브입니다. 이 상품은 일반적인 AI 전력 ETF보다 투자 범위가 훨씬 넓어 전력 장비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건설, 원전, 심지어 일부 AI 반도체와 메모리 기업까지 편입합니다. 특히 액티브 ETF로 운용되기 때문에 비교 지수를 참고하면서도 운용자가 상황에 맞게 원자력이나 냉각 장비 등 주도주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이점이 있습니다. 주요 구성 종목 비중을 보면 전력 및 냉각 솔루션 대장주인 버티브가 9.43%로 가장 높게 포진해 있습니다. 뒤를 이어 연료전지와 현장 발전에 특화된 블룸에너지가 8.1%, 연산 반도체인 AMD가 7.32%를 기록하며 포트폴리오의 상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키옥시아, 지이버노바, 데이터 센터 건설과 관련된 스털링 인프라스트럭처 등 다양한 밸류체인의 기업들이 고루 포진하여 인프라 전반을 커버합니다. 이 ETF가 주목받는 이유는 AI 투자의 병목 현상이 GPU 반도체를 넘어 물리적 인프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양의 전력뿐만 아니라 변압기, 송전망, 냉각 설비가 필수적인데 이 상품은 이러한 물리적 인프라 병목 전체에 분산 투자합니다. 단순 발전소나 전력 장비에만 집중하는 것을 넘어 생산, 관리, 저장, 건설, 연산까지 데이터 센터의 처음과 끝을 아우르는 밸류체인 분산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전력망 연결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 현장 발전 수혜주들에 주목해야 하는데 천연가스나 연료전지를 활용하는 블룸에너지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GPU 성능이 고도화될수록 렉당, 전력 사용량과 발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정밀한 냉각과 전력 관리가 필수 병목으로 지목됩니다. 액체 냉각과 전력 분배 시스템을 공급하는 버티브의 비중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가장 높은 이유도 바로 이러한 고밀도 AI 렉의 핵심 수요를 정확히 타겟팅했기 때문입니다. 타이거 글로벌 AI 전력 인프라 액티브 ETF의 기본 정보를 보면 주가는 28,580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약 7,200억 원입니다. 2024년 9월 10일에 상장되었고 실비용은 약 0.89%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분배금은 매년 1월에 지급되며 분배율은 0.07%로 마찬가지로 현금 흐름보다는 자본 차익에 초점을 맞춘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세 가지 ETF의 과거 수익률 지표를 비교해보면 각 테마의 퍼포먼스와 업황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로 1년 수익률 436.88%, 3년 기준 749.32%라는 압도적인 장기 성과를 기록하며 메모리 사이클의 폭발력을 증명했습니다. 반면 최근 한 달 구간에서는 세 상품 모두 20% 내외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어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살펴본 코덱스 광통신 네트워크, 플러스 HBM 반도체, 타이거 전력 인프라 액티브는 모두 AI 산업이 마주한 각기 다른 병목을 해결하는 핵심 열쇠들입니다. 단순한 테마주 투자가 아니라 향후 몇 년간 지속될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충 사이클의 실질적인 수혜를 추정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들입니다. 각자의 투자 성향과 포트폴리오 비중에 맞춰 이 세 가지 ETF를 적절히 활용하신다면 AI 슈퍼 사이클에서 소외되지 않는 탄탄한 수익 모델을 구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